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즈음이었었죠. 48강이었었는데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자녀를 고용함으로써 자녀 1인당 3,600불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절세 플래닝 통해 자녀 1인당 200만 불까지 또는 그 이상의 증여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에 대해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 다른 비슷한 솔루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홍길동 시인데 홍길동 시인은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런데 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단순히 소득을 내가 버느냐 아니면 내 자녀가 벌게 하느냐와 같은 어떤 알로케이션의 조정을 통해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특히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와 증여 상속세가 있는데 소득세 중에서도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당연히 인컴택스가 있겠지만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라고 하는 어떤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죠. 15.3% 자영업자의 경우는 15.3%에 달하는 추가의 세금인데 또 이것도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도 줄이고 또 소득세도 줄이고 또한 자녀에게 넘어가는 그 자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도 절세한다는 그런 거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패밀리 텍스 플래닝 뿐만 아니라 자녀는 그걸 대학 자금이 됐건 아니면 이후에 본인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 하는 것이 자녀 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면제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영상의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요. IRS의 근거는 뭐였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한 부모죠. 그리고 이 부모의 비즈니스가 부모가 오너인 그런 자영업 또는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자녀를 고용해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의 비즈니스가 코퍼레이션의 형태일 경우라면 이와 같은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다시 말해 홍길동 씨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가 LLC, 파트너십이죠. 또는 자영업의 형태를 띠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홍길동 씨는요. 여기서 10만 불의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아까 15.3%에 달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컴 텍스 같은 경우는 얼추 30%라고 하죠. 연방세 주세해서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30%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 4만 5천 불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홍길동 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월 1,000불씩 그래서 연봉 12,000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 말은 홍길동 씨가 본인이 벌어들이는 10만 불의 소득을 그 중에 일부인 12,000불을 자녀가 버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당연히 자녀는 이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면 각각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요. 88,000불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사실 동일한 세율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은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와 인컴 텍스인데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15.3%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인컴 텍스는 아시다시피 누진세잖아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이분은 지금 10만 불에서 88,000으로 줄었으니까 어쩌면 소득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는요. 이 12,000불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있다고 했죠. 이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IRS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영업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요. 1040이라고 하는 세금 신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죠. 그때 나오는 것이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그러니까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 항목별 공제에는 모기지도 있고 세금 낸 것도 있고 도네이션 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표준 공제만큼은 내가 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준다라는 그런 규정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금액이 2021년도 기준에서 12,550불입니다. 이 말은요. 얼추 내가 12,000불 벌었으면요. 12,000불 번 소득에 대해서 이 표준공제를 통해
디덕트가 되니까 차감이 되니까 과세소득은 0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 씨의 자녀는 12,000불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12,000불에 대해서 앞서 홍길동 씨가 부담했던 세금이 45,000, 45%가 좀 넘는 그런 금액이었으니까 여기서 12,000불 줄어드는 거에 대한 45%가 대략 5,500불이 넘으니까요. 이만큼 세금을 자녀 1인당 매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자녀가 2명, 3명이라고 하면 이 5,500불 곱하기 2, 3 하는 식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뭐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18세 미만이고 자영업이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했고요. 자녀가 18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나의 비즈니스가 자영업이 아니고 또는 파트너십, 내가 100% 소유한 그런 파트너십, LLC가 아닐 경우에 내가 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인데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홍길동 씨의 자녀가 18세가 넘거나 아니면 홍길동 씨의 비즈니스가 코퍼레이션인 그런 경우를 말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 씨 자녀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가 결국은 키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소득세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 디덕션을 활용해서 12,000불까지는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세법 1402조에서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로스 인컴인데요. 그로스 인컴에 대해 부과가 되는데, 이 그로스 인컴이 뭐냐,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나의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입니다. 결국 나의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요,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가 뭐냐라는 게 되겠죠. 대법원 판례는요, 여기서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를 정의하기를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여를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컨티뉴어스 해야 될 것이고요, 레귤러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산발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렇죠, 스포라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행위는 나의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한 다음으로 나아가서 평가할 것은 무엇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여인지를 평가할 텐데요.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판례는요, 어떤 사람이요, 옆집에 창문을 설치해 주는데 그에 대해 내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의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였는데, 법원의 판단은요, 이건 일시적인 원타임 잡이었었기 때문에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결론이었었고요.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떤 하원 의원이 보통 이렇게 뭐 유명한 행사 같은 데 가서 스피치하는 그런 초대를 받잖아요. 그랬는데 간헐적인 아주 가끔 간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요. 반면 10회 이상의 초대를 받아서 간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관여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은요, fact and circumstance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10번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반드시 꼭 10번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홍길동 씨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비즈니스건 간에 내가 나의 비즈니스로부터, 홍길동 씨의 비즈니스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회사의 홍보 자료를 위한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내 자녀가, 이 자녀는 물론 전문적인 이런 웹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타임으로 이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하면요. 또는 어떤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보면 사무실에 창문을 설치한다거나, 앞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죠. 또는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역할을 한다면 이게 자녀의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피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비용, 뭐 예를 들어 창문을 설치할 때 창문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페인트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면 이거는 마치 자녀가 본업으로서 이걸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그렇게 안 하고요.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피할 수 있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자녀 고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나의 자영업 또는 파트너십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18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가 법인의 일부 주주로서 100% 소유하는 어떤 LLC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